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대출을 끼고 집을 살 경우에는 6달 안에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첫 소식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연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내일부턴 8억 원 줄어든 6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땐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약 1억 원 줄어듭니다. 지난 1분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가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인데 고소득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강남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10억 원 이상 대출을 통해 한강변 일대의 주택 구입을 노리던 수요들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들 중에 선취 수요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 사는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집엔 6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하고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에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갭 투자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한 듯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방 매수자의 수도권 주택 매수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묶어 이런 용도로 받은 대출이 주택구입 용도로 흘러가는 걸 억제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유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이 낮아지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줄어듭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과 함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책대출 공급 목표도 당초 계획 대비 25% 줄였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대책이 이제 과거 규제들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시장의 파급력이 셀 것 같습니다. 네, 유례 없는 규제. 극약 처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융을 활용해서 수도권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화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부동산이 폭등했던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15억 원 넘는 아파트의 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게 했던 그런 규제와 버금간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올해 들어 서울, 특히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액수도 지난달 6조 원까지 증가된 지금 상황이거든요. 결국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구매 그리고 유주택자의 추가주택 구매 그리고 갭 투자에는 금융권 돈이 아예 쓰이지 않게 하겠다 이런 강경책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그게 아직 이제 진행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늘까지 금융사에 이 서류가 들어가서 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만 종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주담대의 경우에는 아까 리포트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오늘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도 이미 납부했다면 종전의 규제를 적용받고 새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만 건 경우에는 인정이 또 안 됩니다. 새로 분양받거나 해서 이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에도 종전의 규제를 적용받고요. 다만 나중에 잔금 대출을 할 때는 새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연장할 때도 종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출을 더 증액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는 신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주택 구매용 이제 목적의 대출은 6억 원까지로 제한되는데 이게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지 이게 궁금하고 또 혹시 추가 대책이 예고된 건 없습니까? 사실 그 6억 원 저희도 궁금해서 이제 오늘 금융위 당국자한테 물었는데 그 6억 원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산식을 금융위 당국자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의 수준과
구입돼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6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정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이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들의 건전성 평가 기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위험하게 평가하도록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노동규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아니면 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일부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전입 의무화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받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 만기를 일괄 30년 이내로 제한해 대출 금액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한정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다음 달 21일부터 현재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규모도 20%가량 축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대출 규모를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전세 계약이 이뤄졌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연입니다.